안녕하세요. 네, 9장 파이프라인과 벡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의 계산 속도 향상을 위해서 어, 그 명령어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주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처리를 한다 하면은 이 연산 자체를 작은 단위로 쪼개요. 그래서 각 이제 요거를 한 번에 다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작은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서 수행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얘를 파이프라이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네 각각 처리 시간이 다 다르겠죠? 물론 연산마다 처리가 다르니까 시간이 뭐 더하기를 하는 것과 곱하기 하는 것, 뭐 나누기 하는 것 각각 다 연산의 속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얘를 다 그냥 클럭 시간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내가 병렬 처리로 해주겠다. 그게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은, 그냥 연산을 했을 때 문제에서 뭐 50 걸리고 40 걸리고 30 걸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을 모두 한 번에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다 모두 더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명령어 수만큼 곱하면 총 처리 시간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파이프라인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타면 이렇게 이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 연산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를 해서 여기서는 세 단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세그먼트로 나눴는데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 세그먼트에 로드를 하고 AB를 로드를 한 다음에 이거를 곱해요. 곱해서 R3로 넣어요. 세그먼트 2번에서 곱한 다음에 이제 얘는 C를 로드를 하겠죠. R4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더한 결과를 R5에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산 단위로 보통 이렇게 끊고 그 연산의 결과를 이 레지스터로 또 전송을 하는 데는 또 별도의 이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그먼트 단위로 나눌 수가 있다, 연산을. 그래서 얘를 1번 세그먼트, 2번 세그먼트, 3번 세그먼트로 하자면 첫 번째는 R1과 R2로 값을 로드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여기 밑에 R3, R4에 곱한 결과 이 A랑 B는 곱해져서 R3로 들어가겠죠. 그 결과랑 R4를 C를 R4에 로드를 하는 것. 그게 세그먼트 2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애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곱한 것과 더해서의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각 세그먼트의 연산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 파이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의 연산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연산 결과를 또 다음에 연산 결과를 R2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연산과 레지스터 전송을 묶어서 이제 한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그러면 아까의 그 연산에서 세그먼트는 아까 한 3개였는데 지금 4개가 되었을 때 한 칸씩 이제 연산을 처리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4단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이걸 표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T1이 처리돼서 나오는 결과는 언제 처음 나올까요? 세그먼트가 4개이기 때문에 4단계 뒤에 첫 번째 결과인 T1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T1이 이렇게 수행을 할 동안 T2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산을 함께 수행을 하고 그 이후 T1이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T2 나오고 T3 나오고 T4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때는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3단계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결과는 이 4개의 사이클이 돈 후에 첫 번째 결과가 나온다. 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에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했을 때 첫 번째인 그 첫 번째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예요? 4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명령어를 한 100개를 처리할 거예요. 근데 100개를 처리하고 싶은데 이때 하나가 처리가 됐고 이 나머지 다음 사이클 동안은 계속 한 사이클마다 계속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이때
T2 처리 결과가 또 나오고, T3 처리 결과가 나오고, 처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는 이미 여기 T1에 이 나옴으로써 처리가 됐고, 나머지 얘네들은 99개는 이제 그 이후의 명령어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계속 명령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하나 걸리는데 4 걸리고 99가 하나 매회 나온다 한 다음에 시간은 한 사이클 처리 시간이 필요하겠죠. 얘는 하나의 사이클 처리 시간입니다. 사이클 시간. 이게 파이프라인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거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50 걸리고 여기가 40 걸리고 30 걸려요 했을 때 얘네들은 파이프라인은 시간을 클럭 사이클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시간을 쓸 거냐 하는 이제 질문에는 제일 큰 시간을 걸려줘. 왜냐면 내가 30만큼 쓰는데 30으로 만약에 시간을 정해줬어요. 근데 내가 50이나 필요해요. 그러면은 한 사이클 안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일 큰 시간으로 그러면은 큰 시간으로 결정해주면은 B 파이프라인보다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얘는 어차피 병렬 수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TP는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50이 될 수가 있겠고 더 적으면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클럭 사이클 시간을 더 줄이면 더 좋아지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문제가 그 책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또 나오는 이 부동소수점 연산할 때 그 파이프라인 이 시간 얼마나 걸리냐라는 문제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세그먼트마다 50, 30, 95, 45 이렇게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까 레지스터 전송 시간도 걸릴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이제 얘는 하나 클럭 타임만 55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30에다 5 더해 35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100이겠죠. 그리고 얘는 50이겠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우리는 그 파이프라이닝의 한 사이클 시간으로 뭐를 골라야 되나요? 제일 큰 걸 골라야 되니까 100을 골라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TP로 100을 골랐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세그먼트가 4개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시간을 구하려면 4 더하기 뭐 명령어를 100상이라고 하면은 99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곱하기 TP를 할 땐 TP는 100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다 하면은 줄여야 되면은 뭘 줄인다는 거예요? 얘의 클럭 타임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연산으로 나누면은 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의 큰 사이클 시간을 뭐 100이면은 45와 40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를 이제 50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이프라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얘의 수식은 무슨 의미냐면 속도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증가율을 구할 때 B 파이프라인 시간 분의 B 파이프라인 시간으로 구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속도 증가율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요. 일단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제 n과 가까워지니까 n의 수렴을 할 수 있고 얘도 n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태스크 수가 명령어 처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 둘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TP분의 TN으로 우리가 속도 증가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TP분의 TN을 가지고 이제 이상적인 속도 증가율이 있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봐요. 이상적인 속도 증가율은 증가율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항상 공식처럼 세그먼트 수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 가정이 항상 두고 하는데 이 가정을 항상 놓치고 그냥 이상적인 거는 이상적이니까 세그먼트 수랑 같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TP랑 TN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음, 그럼 이상적인 속도 증가율부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맨날 이제 유의해야 될 거였었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 향상은 무엇이냐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러면 세그먼트 수랑 같았지. 그래서 이게 3개네, 같네, 3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교재에서는 이건 맞아요. 이 공식에서 속도 증가율 계산하는 파이프라인 분의 비파이프라인 계산을 할 때 이게 n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둘 다 지워진 게 맞는데 TP분의 TN에 있어서 이 TN은 뭐예요? 총처리 시간이잖아요. 명령어 총처리 시간. 파이프라인을 안 쓰고 아, n을 곱해야 총처리 시간인데 그럼 TN은 한 사이클을 도는데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명령어를 한번 다 처리하고 명령어 결과가 나오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들어간 명령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시간은 이만큼을 다 거쳤을 때잖아요. 그럼 얘를 다 더한 시간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t에는 40 더하기 45 더하기 5 더하기 15. 그럼 이게 100이거든요. 100이 되겠죠? 그러면 TP는 뭐예요? TP는 한 사이클이 아니고 한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최대로 고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선 최대로 고를 수 있는 시간이 50이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라인 시간은 50이에요. 그럼 여기선 최대 속도 향상 비율은 2예요. 근데 책에서는 왜 세그먼트 수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상적인 최고 속도 향상은 얘를요, 가정을 해요. 뭐라고 가정하냐면, 한 사이클 시간이 이렇게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50, 모든 세그먼트의 시간이 50인 거예요. 그러면 50분의 TN이 지금 3개니까 그죠? TN이 3개 세그먼트 수가 지금 몇이에요? 지금 4개가 아니고 3개죠? 네, 3개니까 50에다가 50을 더하면 150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나누면은 3이 되니까 결국 이게 세그먼트 수랑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적인 속도 향상을 물어볼 때 항상 세그먼트 수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을 거면 같다고 이렇게 물어볼 때 말을 해줘요. 모든 클럭 사이클 시간은 같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상적인 최고 속도 향상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문제를 잘 읽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지금 설명 거꾸로 했는데 TN이 뭔지부터 봐야 됐었는데 네, 먼저 저 주의사항을 네, 말을 해버렸고 그래서 다시 네, TN으로 돌아가서 TN은 그럼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 공식에서 이게 뭐 파이프라인분의 비파이프라인이었는데 얘는 한 클럭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 클럭 세그먼트 시간 중에 제일 큰 시간. 그리고 얘는 전체에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전체 비파이프라인 할 때 전체에 걸리는 시간. 근데 우리가 또 전체 걸리는 시간도 또 문제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 또 다르게 구해야 된단 말이죠. 음, 예를 들면 명령어에 따라서 내가 뭐 모든 명령어가 걸리는 시간이 같다 하면은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세그먼트별로 또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T에는 뭐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30, 20, 12, 15가 걸린다. 그러면은 얘네 다 더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명령어 뭐 ABC가 있는데 세그먼트는 4개를 쓰는데 명령어 사이클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세그먼트별 시간이 이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직접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20개는 내가 A 타입의 명령어 20개는 A로 써. 내가 B는 30개를 써. C는 50개를 써.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100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20개는 A를 써. 30개는 B를 써.
또 50개는 실했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각각의 그 시간을 구해줘서 더해줘야 총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n을 구할 때는 그러면 이는 20개니까 20개는 이 세그먼트 두 단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써요. 그러면은 30 곱하기 20을 하겠죠? 30 곱하기 20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40 곱하기 30이 되겠죠? 이 총 시간 얘네 다 더하면 40이니까요. 40 곱하기 30은 1200이잖아요. 1200에 이건 600에 또 50 곱하기 80 하니까 4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4000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총 시간이 1800. 그러면 얘는 5800이 되는 거예요. 비파이프라인의 시간이. 뭐 명령어는 지금 NTN에 공식을 안 썼지만 NTN은 언제 쓰는 거냐? 같을 때. 는 100개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 한 사이클당 걸리는 시간이 50이에요. 네. 뭐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내가 뭐 이것도 얘는 이걸 안 쓰는 경우를 따로 보여줬지만 뭐 다 똑같은 사이클, 똑같은 세그먼트 수를 쓸 때 내가 3개까지만 쓰고 뭐 4개까지만 쓰는데 그거 다 50 똑같이 걸려요. 세그먼트당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닐 때는 또 따로 계산을 해줘서 결국엔 얘는 구하는 게 뭐예요? 총 처리 시간이요. 총 비파이프라인을 할 때 구해야 되는 총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파이프라인 시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얘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내가 이 세그먼트당 걸리는 시간을 한 클럭 사이클 시간으로 볼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럼 여기서 제일 긴 거, 제일 큰 시간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0으로 보겠죠. 그럼 여기는 또 30으로 계산을 해주고 명령어 개수와 왜냐면 나는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얘는 통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클럭 사이클 시간을.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상적인 속도 증가율을 구할 때에는 얘가 이걸 가정을 해요. 회로에서 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네, 이 공식에서 TP분의 TN인데 TP분의 TN은 아까 말했듯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내가 만약에 한 클럭당 걸리는 시간이 다 TP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세 세그먼트가 있으면은 이 세 개 곱하기 50, 50, 50 똑같이 한 거잖아요. 이게 TP니까. 그럼 3 곱하기 TP를 한 거잖아요. 세그먼트 수 K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K만 남으니까 이건 이상적인 거야 하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 모두 다 해당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서 네, 이상적인 속도 향상률까지 구해봤고 그다음에 산술 파이프라인에서는 아까 그림도 비슷한 거 봤었잖아요. 이런 부동소수점 계산할 때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계속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뭐 문제에 따라서 4개의 세그먼트를 쓴다 또는 뭐 3개의 세그먼트를 쓴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에는 로드 같은 경우에 3개만 쓰고 연산은 4개를 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 다르고 이 책에 나온 건 지금 4개의 세그먼트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단계마다 그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기능이. 그래서 지금 FI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하는 명령어 패치를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DA 같은 경우에는 디코드하고 F5 같은 경우에는 이 피연산자 패치를 하고 EX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 어쩌다 보니 명령어를 수행하면은 명령어끼리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돌 문제는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 데이터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일어나서 이 분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여기 이게 들어갔냐 했을 때 얘는 어, 브랜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브랜치는 분기 명령어예요. 우리가 분기 명령어를 앞에서 했잖아요. 분기는 그 A, 현재 값에 이 명령어 값을 넣어서 그 주소로 바로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를 하면은 얘가 바로 새로운 뭐 어디로 브랜치를 할 거예요?
뭐 어디로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 사이클에 얘를 바로 가지고 와서 패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음 얘네들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사실은 실행이 되지 않아야 할 애들이 실행이 돼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충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충돌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데이터 문제예요. 데이터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뭐 리드랑 라이트 관계했을 때 내가 리드를 할 때 누군가 라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데이터를 읽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읽었어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다른 값을 읽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또 라이트를 하는데 또 썼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데이터들끼리의 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데이터 의존성 있고 그다음에 자원 충돌 같은 경우에는 얘는 두 세그먼트가 동시에 메모리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분기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분기를 할 때. 실제 실행되지 말아야 할 것이 실행된다 해서 자원 충돌이 발생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의존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지연된 로드라고 하는데, 이 로드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동작, 노 오퍼레이션을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지연을 시키면 됩니다. 아니요. 아, 네, 재배치를 하면 됩니다. 재배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동작을, 노 오퍼레이션을 삽입하든지 아니면은 재배치를 하면 됩니다. 분기도 비슷해요. 분기도 사실 실행돼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 오퍼레이션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하는 사례가, 얘는 또 이제, 아까는 4단계였는데 얘는 3단계네요. 그럼 3단계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충돌이 발생하느냐? 얘를 봤을 때 지금 로드를 했어요. 로드를 또 했는데 얘가 여기서 i는 뭐냐면 i는 패치하고 i는 연산하고 e는 이제 저장 실행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 얘가 쓰는 동안에 얘가 그 값을 읽어요. R2에다가 내가 갖고 오려고 하는데 얘를 그 순간에 읽어버리면 얘가 아직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이상한 값을 읽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얘를 바로 이제 데이터 충돌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충돌 상황은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지연을 시킨다 했잖아요, 로드를. 그래서 여기 그 사이에 노 오퍼레이션을 하나 넣으면 얘가 여기서 쓰는 동안에 얘가 여기서 한 번 쉬고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노 오퍼레이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봤을 때 사실 원인인 거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게 그 지연된 분기 아니죠. 맞아. 지연된 분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재배치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분기문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에 재배치라든지 또 오퍼레이션을 삽입을 해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여기서 브랜치 문이 여기 나타나요. 여기 분기문이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서 저장하는 단계에 바로 그 다음에 명령어를 패치를 해버리면은 이 사이에 만약에 어떤 명령어가 있었다. 그러면 걔네들이 여기서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이 노 오퍼레이션에 삽입을 해줘서 얘네 둘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바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줘서 노 삽입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또는 재배치 방법이 있어요. 재배치는 내가 이걸 수행할 때 밑에 애들이 처리되는 것이 문제니 얘네들은 사실 브랜치 이전에 이미 수행되고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브랜치를 수행하는 동안에 수행이 돼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브랜치가 없어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두 단계를 올려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단계가 올라가면 이 단계에서 밑에 얘네들은 사실 수행돼도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실행을 하고 바로 여기서 수행을 다시 시작해줘도 된다. 그래서 얘는 보통은 노 오퍼레이션 삽입이라든지 재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린 연산을 거의 최소로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원하기 때문에
거의 재배치를 많이 쓰고요. 브랜치문에서는 두 단계를 올려주는 방법을 쓰고, 만약에 그것도 정 안 된다.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는 이 재배치로도 해결이 안 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no operation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도 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처리까지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나왔던, 어, 이, 이 분기 충돌 같은 문제에서는 어디에서 충돌이 발생하냐, 몇 번째 클락에서 충돌이 발생하냐에 대한 물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지금 얘는 지금 이미 해결이 된 애고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 저장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얘가 브랜치를 104에서 하니까 104번 명령어에서 브랜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4번에서 명령어를 점프를 해서 109로 간대요. 그래서 9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지금 얘가 4단계네요. 4단계면은 3단계? 이거네요, 이거. 네네. 4단계니까 얘인데, 얘를 여기서 1111 수행하고, 4444, 네, 4444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게 IA인데, 이게 왜 되겠나 했죠? 왜 4를 먼저 하지? 1112, 2, 3, 4, 4,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네, 이거를 2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4를 먼저 썼을까? 이것도 혹시 뭐 충돌이 일어날까요? 아, 여기서 이걸 이렇게 했네요. 이게 두 개는 다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음, 얘네 둘은 다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얘를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얘가 이 명령어를 처리할 때, 지금 얘도 4단계인데, 우리 4단계에서도 실행 단계에서, 뭐 2단계, 보통 2단계에서 이제 실행을 하니까, 실행 단계에서 얘가 이제 명령어 패치가 일어나는데, 다음 명령어 이제 분기를 해서 분기 명령어를 바로 패치를 하겠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여기서 9번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5, 6번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두 단계 올려줘가지고 1 다음에 4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은 얘가 여기서 해도 그 바로 이제 패치를 해버려도 2번이 수행돼도 3번이 수행돼도 사실은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다. 이렇게 얘를 띄워주면은 괜찮다.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충돌이 어디서 몇 번 사이클에서 일어났냐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4번에서 실행을 했을 때 얘가 바로 9번으로 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9번으로 점프를 딱 해버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얘네들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5번, 6번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수행이 됐을 때. 그러면 어디 몇 번 사이클에 문제가 일어나냐 물어보면은 이 친구들의 그 최종 실행 단계, 저장 단계에서, 네, 저장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의 저장 단계, 6번의 저장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클락 사이클은 8, 9번이기 때문에 8, 9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근데 얘가 점프를 하는 거는 이 조건 따라서 뭐 어느 단계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E에서 일어나겠죠. A는 이제 그 여기 명령어 디코드 단계니까 여기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오퍼레이션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네, 근데 명령어에 충돌이 발생하는 걸 구해라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겠네요. 얘가 메모리에다가 쓸 텐데 여기서도 발생하고 음, 네, 얘는 일단 노 오퍼레이션이 넣었기 때문에 괜찮겠네요.
아, 근데 얘가 보니까, 음, R5, 얘가 실행했을 때 브랜치 109 와서 얘를 수행해요. 음, 그럼 얘가 여기서 어디서 발생을 한다는 것인지 봐야겠네요. 여섯 개 영역에 대한 동작은 다음과 같다. 분기 단계에서 분기를 하면 셋, 넷, 다섯, 여섯. 아, 근데 얘가 여기서 지연된 분기가 이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여기 위로 두 단계 올라가게 되면 명령어 충돌이 없어지는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명령어를 이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얘가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가 여기서 아예 2를 하고, 이렇게 불러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R5, R3, R2 이걸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부딪히는 게 없어야겠죠? 음, 네, 이거 근데 얘랑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얘가 여기서 두 단계 올려서 수행을 하게 될 때, 수행을 하면은 이 R3를 바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텐데, R3가 여기서 다음 걸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얘는, 어, 그 더 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더 위로. 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것도 올려주는 것도 꼭 두 단계 위는 또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저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두 단계 위고 왜냐면 내 밑에 두 단계 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단계를 올려주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거기서도 또 조절을 해줍니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벡터 처리는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10장도 거의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BCD 가상기를 좀 보면요. BCD 가상기는 우리가 3장에서 나온 코드처럼 9까지는 일반 이진수랑 같은데 우리가 10을 말할 때 우리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1에 0, 1, 0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보는 십진수 같은 경우에는 1, 0 이렇게 표기를 하지 1010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또 보기 편하게 0001에 0000으로 표기를 하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1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BCD로 9의 보수를 더해줘서 그러니까 9의 보수로 연산을 해줘서 우리가 1, 0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의 보수로 밑에 나오면은 9의 보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01101을 더해줘서 보정이라는 걸 해주면 네, 그 BCD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BCD 가산기인데요. 어, 이게 숫자를 넣었을 때 이 9까지는 1001 똑같이 나오고 10이 됐을 때 1이 넘어가고 0000 이렇게 된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얘를 또 숫자를 넣었을 때, 얘가 10이 넘었으니, 9를 넘었으니, 우리가 얘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 0110을 더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캐리로 계산해줍니다. 캐리로 계산해주거나, 여기 이 값을 엔드한 것에 따라서,
따라서 얘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얘는 대체 뭔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 Z에 따라 다른 거예요. Z가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9를 넘는 애들이. 그러면 얘가 K가 1이거나, 그러고 Z8이랑 Z4가 같이 1이거나 하면 여기잖아요. 그리고 Z8이랑 Z2가 같이 1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다 선택돼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면 우리가 보정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리가 발생하거나 Z8이나 4가 AND해서 둘 다 1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Z8이나 Z2가 같이 둘 다 1인 부분이나 5월을 하면은 셋 중 하나만 해당돼도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네, 나는 보정을 해주겠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1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이 여기 들어가면 11이고 0, 110 이렇게 돼서 얘는 이 BCD 가상기로 딱 들어온 애들이 여기서 연산을 해서 들어오면 010과 더해져서 결과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C의 조건, 캐리의 조건이라 해서 K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네,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해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캐리를 위한 조건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BCD 감산기가 있고 또 가산기가 있는데 감산도 되고 가산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한 여기서 7 빼고요. 7 빼기 3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얘는 4잖아요. 이걸로 되나?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더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7 더하기 3은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7 빼기니까, 빼기일 때는 m에 1이 들어갑니다. m에 1이 들어가고, 우리가 빼기 환산을 해줄 때는 보통 이진수로 계산을 하면 0111에 32, 0011이니까 얘를 이제 2의 보수로 바꾸면 1100이고 거기다 1을 더해줘서 1101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얘를 더해준단 말이죠. 1101이고 여기다가 더해줘서 10이고 11이고 10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10100인데 이제 얘를 제외하고 4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같은 결과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9의 보수로 사용을 해서 9의 보수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얘를 그 BCD 애더를 해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얘가 얘 3의 9의 보수는 뭐예요? 9 빼기 3이 6이죠. 그러면 9가 이제 9의 보수니까 그거를 더한 다음에 0110을 더해주면 나온다. 네, 그렇게 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0111이니까 9의 보수인 6을 0110 더해서 10에 11에 1, 1101이니까 여기서 이 캐리를 더해주면 1을 더해주고 10, 111. 그래서 얘를 보정을 해주면 0110을 더해주죠? 그럼 010110 나오네요. 나오는데 이 CI를 이제 1을 넣어주고 보수니까 보수를 취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빼기를 할 때는 보수에다가 1을 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과 보수와 1을 더해줘야 나오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9의 보수를 취해서 더해준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해줘서 뺄셈을 해주고 그걸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정, 7에다가
3, 14. 아, 우리가 그러니까 7 더하기 6을 하면 13이니까 거기다 1을 더하면은 14잖아요? 그래서 그냥 14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4가 뒤엔 똑같으니까 더해서. 네, 얘가 이제 구해보수를 활용하면은 뒤에 끝자리가 4니까 14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준 건데, 다만 구해보수를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7 더하기 3은 뭐 얘는 따로 뭐 보수 취해주되 얘는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0이니까 얘도 0이 들어가겠죠? 그럼 0111에 얘는 부의 보수니까 6. 그럼 6 더해주면 0110 더해주면 110 11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보수를 보수가 아니고 0110을 더해주면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0110을 해주면 1110에 10 이렇게 해주면은 3 엥? 0이 나와야 되잖아요. 6을 더해주고 얘가 6 더해주고 111 그다음에 얘는 10 아잉? 7 더하기 3 13 7 더하기 여기 13이니까 13을 보정. 아, 13이니까 얘는 그냥 더해주는 거네요. 얘는 봤을 때 얘가 13이니까 13이 아니고 10이니까 얘는 그냥 덧셈. 아, 얘는 굳이 구의 보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네요. 0이니까. 아, 그러면은 0111이고 0011이죠. 아, 헷갈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11이고 10이고 1이니까 얘는 구의 보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대로 보죠. 10, 10, 10에서. 아, 네. 구의 보수는 이제 뺄셈일 때 보수니까 보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해서 BCD 가산기까지 됐고요. 네, BCD 가상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